한국 대기업들이 동남아에 많이 진출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특히나 예전부터 각광받던 곳이 바로 태국인데 대졸자 기준 첫 월급이 약 40만 원 수준이라 낮은 인건비에 교통도 잘 되어 있어 한국 대기업들이 선호하던 나라였죠. 하지만 태국에서 연이어 한국을 대상으로 혐오를 하며 실제로 범죄로도 이어져 대기업들도 드디어 철수를 결심했는데요. 이전부터 철수를 할지 말지 고민이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처음에는 너희들 나가도 상관없다고 중국, 일본이 있으니 한국 따위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당당하게 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국 대기업들이 설마 진짜 태국을 떠날까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떠나버리자 이제 태국이 당황해서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원 중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태국은 자신들이 뭘 만들기보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수입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국민 3분의 2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 제조업이 약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LG전자의 태국 법인은 1998년부터 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태국 내수 시장을 담당했는데요. LG전자 태국 법인이 생산하는 세탁기와 에어컨 등은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태국에서는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여기 공장에만 2,00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철수하면 무려 2,000명의 실직자가 나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당장 굶을 위기에 처합니다. 가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나 태국은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이죠. 심지어 한국 기업이 태국에 투자하는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태국 산업부동산정보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7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는 무려 1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LG전자는 약 1,011억 원을 투자해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고 삼성전자는 약 572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 337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고 현대자동차는 약 337억 원, 기아자동차는 약 19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것이었는데요. 투자금도 투자금이지만 여기서 오는 일자리 창출을 생각하면 이런 대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했을 때 태국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지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 망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장들은 대부분 방콕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해준다는 점에서 특히나 태국이 기대를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모두 백지화가 되어버리니 태국은 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철수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나마 태국이 믿고 있던 중국과 일본도 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이제 태국은 믿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완전 쪽박찬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관세 우회로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한 것이죠. 중국 태양광 1위 업체인 융기실리콘은 태국의 한 시설에서 5개 생산 라인을 모두 중단한 후 이번 주부터 공장의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중국 동부 장수성에 본사를 둔 트리나솔라 역시 태국에 있던 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태국의 오랜 우방인 일본마저도 철수를 결정하며 타격을 줬는데요. 방콕 인근 라용 지역에 있는 스즈키 태국 공장은 12년 전 설립됐고 연간 생산 능력은 6만 대이며 약 800명이 근무 중인 큰 공장이죠. 하지만 스즈키는 태국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태국은 자국 자동차 브랜드는 없지만 연 40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동남아 주요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2022년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 10위, 상용차 생산 4위로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도 불렸던 나라였죠. 실제로 도요타, 혼다 등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90%를 웃돌 정도로 압도적이던 태국 자동차 시장이었지만 일본 공장들이 하나 둘 철수하면서 태국 경제가 급속도로 망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장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해고되어 불만이 커지고 지역 경제가 멈춰버리자 총리까지 나서서 다른 일본 업체들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달래기도 했죠. 태국 산업협회는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태국을 대체하는 말레이시아의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는 별칭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까지 철수를 결정하니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태국에서 철수한 우리나라 기업들만 해도 CJ, 롯데면세점,
현대 홈쇼핑이 있고 베스킨라빈스나 JYP 같은 기업들도 현재 태국 철수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 정부는 어떻게든 폭망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야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최악의 수를 두는 선택을 했죠. 바로 공항 입국 면세점 폐쇄한 것인데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 돈무항 공항과 함께 치앙마이 푸켓 등 8개 공항 입국 면세점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믿기 힘든데요. 여행객이 입국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태국 국내에서의 지출이 줄어든다며 국내 소비 및 지역 상품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가치를 높일 목적이라고 했죠. 상식적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과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은 종류가 다른데 폐쇄한다고 해서 면세점에서 안 쓴 돈을 태국 국내에서 쓰진 않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면세점을 폐쇄한 걸까요? 역시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대거 이탈하자 자국 통화인 바트의 가치가 추락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내고야 말았습니다. 바트는 1월 초 이후 약 7% 하락해 올해 아시아 최악의 통화로 꼽혔는데요. 만약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든 대책 마련에 힘을 쓰겠지만 현재 태국 내 정치 상황은 당장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태국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이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과 관련해 정당 해산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전진당은 왕실모독죄를 개선하는 공약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공약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해체를 명령한 것이죠. 전진당의 대표 피타 림자르랏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전진당이 해산되고 피타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면 대규모 시위가 촉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태국 경제는 그간 몇 차례 정치,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행운을 누렸으나 수출, 해외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결국 경쟁에서 탈락했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 파탄을 대비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중국, 일본이 다 철수하는 마당에 한국의 뒷공무니를 쫓아도 부족했을 텐데 한국을 향해 웃기지도 않는 발언을 하며 자극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철수한다면 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붕괴가 될 텐데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